우연한 등산. 저는 사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. 어릴 적부터 산은 늘 숨이 차고 길을 잃을까 두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. 친구와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자 혼자서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. 산 입구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가을 햇살은 따뜻했고 산바람은 서늘했습니다.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조차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.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등산로를 따라 걷던 저는 어느 순간 길이 끊긴 듯한 낯선 숲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.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오솔길. 잡풀 사이로 희미하게 나 있는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 앞에 작은 돌무더기 같은 것이 불쑥 나타났습니다. 바위라 하기엔 너무 낮고 그냥 돌멩이가 흩어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. 가까이 다가가자 돌들이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쌓아놓은 듯한 형태.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. 무덤. 새겨진 글자. 저는 무덤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. 설마 이런데 무덤이 있을 리가 없잖아.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발걸음은 멈춰 서 있었습니다. 돌 사이에는 오래된 나무 조각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. 자세히 보니 나무판 위에는 칼 같은 것으로 억지로 새긴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. 그 글자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. 여기 묻히다. 그 아래로는 희미하게 지워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. 아마 이름이었겠죠. 하지만 낡아버린 흔적은 더 이상 읽히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.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는데 제 주위만 유독 서늘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. 저는 억지로 발길을 돌려 산을 내려왔습니다. 그러나 그때부터 제 일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. 낮에도 들리는 소리. 산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. 저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. 여기 춥다. 처음엔 동료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.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. 다시 귀를 기울였을 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집에 누워 있는데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여기 너무 춥다. 속삭이듯 낮게 그러나 분명히 제 귓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.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. 방 안은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.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. 저는 산속 무덤을 떠올렸습니다. 그리고 직감했죠. 그때 본 게 그냥 무덤이 아니었구나. 다시 산으로. 밤마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쳐버린 저는 결국 산으로 다시 향했습니다.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거든요. 낮인데도 숲은 음울했습니다. 길을 따라 올라가자 문제의 돌무더기가 여전히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. 돌 위에 희끄무레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. 손바닥처럼 보이는 흔적. 물기가 맺혀 있었고 마치 흙 속에서 무언가 기어 나온 듯 위로 긁혀 있었습니다.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입을 막았습니다. 가슴이 요동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. 이건 장난일 수 없어. 만난 노인. 겁에 질린 채 산에서 내려오던 중 허름한 산장을 발견했습니다. 그곳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. 저를 본 노인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게 물었습니다. 그걸 봤구나. 노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른 척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
저 위에 있는 돌무덤 그건 오래전 이 산에서 죽은 자들이 묻힌 자리다.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로.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? 그냥 옛날 무덤일 뿐 아닌가요? 그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을 삼킨다. 가까이 가지 마라. 특히 건드리지 마라. 그걸 건드리면 반드시 따라온다.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.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. 집을 덮친 그림자. 그날 밤 저는 창밖에서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. 커튼 사이로 스며든 그림자가 방 안벽에 어른거렸습니다. 나무 그림자인 줄 알았지만 움직임은 분명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림자는 서서히 제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. 그때 속삭임이 들렸습니다. 내 이름 돌려줘.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떨며 새벽을 버텼습니다.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. 파헤쳐진 봉분.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. 도망쳐도 소용없다. 직접 확인해야 끝낼 수 있다고. 무덤 앞에 섰을 때 이미 봉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. 누군가 흙을 파헤친 흔적이 선명했고 그 안에는 썩어가는 천 조각과 부서진 나무 상자가 드러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녹슬어가는 쇳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분명 이름표 같은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글자는 거의 사라져 단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등 뒤에서 한기가 몰려왔습니다. 누군가 제 목덜미에 숨결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. 그리고 귓가에 또렷이 울리는 목소리. 내 이름 불러줘. 끝나지 않은 속삭임. 그 후로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.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버스를 타고 있을 때도 어디에서든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. 컴퓨터 화면이 꺼졌다 켜지면 화면 한가득 글자가 나타나 있었습니다. 여기 묻히다.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 옆으로 희미한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.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흐릿한 얼굴. 그러나 분명히 입술이 움직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. 내 이름 불러줘. 저는 이제 잠을 잘 수 없습니다. 무덤을 파헤친 순간 이미 저주는 제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걸까요? 저는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.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. 내 이름, 내 이름.